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 세상 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장준환의 스펙트럼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트앤비즈니스 인터뷰에서는 드라마 속 주인공을 모십니다. 여러분 태양은 가득히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한지혜 씨와 윤계상 씨가 나왔던 KBS 월화 드라마였는데요. 극중 주인공이신 한지혜 씨의 모티브가 된 보석 디자이너가 계십니다. 오늘 그녀와 함께합니다. 차선영 대표는 영국 세인트 마틴 예술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2003년 브리티시 아트메달 공모전에서 2위를 하셨고요. 그 작품이 2년 후에 영국 대형박물관에 소장되었습니다. 2007년 한국으로 들어와 국내 유명 주얼리 디자이너에서 일한 후 2년 뒤 본인의 브랜드인 파나시를 런칭하고 2017년 현재 한국을 넘어 세계적 주얼리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계십니다. 장준환의 스펙트럼 오늘 1부 순서는 조금 특별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읽어주는 여자 김유진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읽어주는 여자 김유진입니다. 오늘 어떤 분 인터뷰를 하시길래 저도 이렇게 와달라고 해주신 건가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스포츠조선에서 기사 잠깐 소개시켜드릴까요? 권위 있는 공모전과 단체로부터 수상을 휩쓴 주얼리 디자이너가 있다. 바로 주얼리 브랜드 파나시와 피바이 파나시를 이끌고 있는 차선영 디자이너다. 차선영 디자이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뵈니까 정말 미인이신데요? 네. 정말 미인이시죠? 오늘은 미녀 두 분과 제가 함께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오늘. 장준하 변호사님 또 좀 캄다운 하셔야겠어요. 영광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미녀 두 분이랑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정신을 똑바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기사에 보면은 권위 있는 공모전과 단체로부터 수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셨었나요? 네.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생각하는 거는 영국에 있을 때에 메달 공모전에서 상을 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수상했던 작품이 너무 운이 좋고 너무 영광스럽게 또 대형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기사를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대표님 작품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대형 박물관에는 전시 중인 컬렉션이 있고 또 전시를 하지 않는 컬렉션이 전시 중인 것들보다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컬렉션 중에 하나인데 필요한 전시가 있을 때에는 올라와서 전시를 하고 또 아닌 때에는 어떤 소장고 같은 데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대단한 그 메달 디자인을 사진으로 접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누가 이 치즈를 옮겼나 그 책에서 영감을 얻으셨나 봐요. 모양도 치즈 모양이고 그리고 이거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치즈 모양이 맞고요. 이게 제가 그때 읽었던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서 치즈가 이제 앞면에는 치즈가 먹음직스럽게 표현되어 있고 뒤집었을 때에는 이제 텅 빈 방이 나타나는 그렇게 제가 메달 디자인을 했었고 메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위트 있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브론즈 소재고, 이렇게 목걸이 귀걸이처럼 실제로 인체에 착용하는 종류의 주얼리는 아니에요. 주얼리는 아닌데, 메달이라는 장르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히스토리도 오래됐고 컬렉터층도 굉장히 두텁고 대형 박물관에도 메달만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유럽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인기 있는 컬렉터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장르예요.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대형박물관에 본인의 작품이 소장이 된다는 것 정말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때 이 수상이 된 걸 아시고 나서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진짜 너무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제가 또 학생 때였거든요. 영국에서 유학하던 때였어서 학생이니까 더더군다나 실감이 좀 나지가 않았고 또 이 공모전에서 제가 1등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2등을 했었는데 대형 박물관에서는 제 작품을 사고 싶다라고 해서 네, 저는 이제 등수와 상관없이 네, 아주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곳에 제 작품을 소장시키게 되었죠. 정말 등수와 상관없이 그쪽에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셨을 때 정말 정말 기쁘셨겠어요. 정말 부럽고 같은 아티스트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네, 정말 너무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기뻤던 모먼트가 얼마 전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2014년이었죠. 드라마 태양은 가득히가 우리 차선영 대표님을 모티브로 만들었던 드라마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저도 사실 작가분께 그런 연락을 받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이런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작가님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본을 쓰고 있는데 주얼리 디자이너의 이야기이고 어떤 여자의 이야기이고 근데 저와 저의 주얼리들을 모티프로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네, 어리둥절했죠, 진짜 처음에는. 그럼 말 그대로 정말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신 거네요. 정말 여자로서 너무 부럽고 정말 신나고 재밌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혹시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한지혜 씨 그 역할에 몰입을 하시거나 내 얘기 같거나 저거 아닌데 혹시 저거 내 얘긴데 뭐 이런 게 집중하게 더 되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 러브스토리가 네 러브스토리야 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는 러브스토리는 훨씬 더 재미있게 이제 구성을 해주신 부분이고 이제 주얼리에 대한 생각이나 뭐 그녀가 어떻게 뭐 주얼리를 하게 됐는지 어떤 주얼리를 하는지 뭐 다이아몬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편하게 그 작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대사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저로서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우리 김유희 씨는 동화 같은 사랑 늘 꿈꾸시는데요. 실제로 지금 동화 속의 주인공과 저희가 함께 하는데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 혹시 윤계상 씨, 한예진 씨 만나셨나요? 아, 네. 한지혜 씨는 제가 그때 네, 뵀었고 한지혜 씨가 이제 직접 주얼리 작업하는 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지혜 씨의 그 작업을 배워야 됐었기 때문에 불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됐었기 때문에 저희 공방에서 트레이닝을 집중 트레이닝을 받고 가셔서 멋지게 재현을 하셨었죠. 제가 대표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보다 보면은 손 사진이 자주 나오는데요. 손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즉 머릿속에 있는 스토리들 또 디자인들을 손으로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손은 대표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손은 지금 김유진 씨 같은 경우는 목이 정말 악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같은 디자이너들한테도 당연히 손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손이 되게 민감하긴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작업을 많이 했을 때는 정말 지문이 한 개도 없었던 적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주얼리를 폴리싱하고 이럴 때 쓰는 이제
폴리싱 약들이 있는데 그런 컴파운드들이 손에 너무 박혀갖고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진 채로 살고 있고 뭐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보석 디자이너를 꿈꾸신 거잖아요. 처음에 보석 디자이너,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왠지 모르게 어릴 때부터 그 돌멩이들을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쁜 조약돌, 막 금색 빛나는 돌, 뭐 푸른빛 나는 돌 이런 것들 모아놓은 그런 컬렉션이 아기 때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때부터 그런 데에 관심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쁜 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근데 이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삶이 된 거잖아요. 그 삶이 되는 걸로는 뭔가 넘어가는, 그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금속 공예가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대학 때는. 그래서 제가 이대를 잠시 다녔었는데 이화여대의 금속공예과가 학부 과정 중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너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걸 배우러 가고 싶어서 중간에 런던으로 유학을 결심할 정도로 그때는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원하는 거를 찾으셨나요? 네, 제가 지금 기억해보면 첫 한두 달은 나 잘못 왔는데 전공을 잘못 선택했는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진짜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전과를 하는지 알아보고 정말 그랬었었는데 진짜 한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천직이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성향이 되게 꼼꼼해서 그런 것들이 이 주얼리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청취하시고 있는 분들, 또 유학생분들은 참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유학을 와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시간에는 내가 지금 맞는 곳에 있는 것인가,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건가에 대해 참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유학 생활을 보내시고 나서 처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뭔가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주얼리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막내 디자이너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2008년에 파나시라고 저의 파인 주얼리 레이블을 처음 론칭을 했어요, 그때. 그러면 2008년에 런칭하신 파나시는 무슨 뜻인가요? 네. 파나시는 영어 단어이기도 하고 불어에서 온 단어인데 투구 위에 왜 중세 투구 보면 위에 깃털 장식 있잖아요. 이렇게 솟아있는 그 깃털 장식을 파나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눈에 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뭐 위풍당당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깃털을 거기에 다른 이유가 이제 장식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거고 또 그 투구라는 게 메탈로 만들어졌고 되게 단단하고 차갑고 남성적인 거고 그렇지만 그 위에 있는 깃털은 되게 소프트하고 유연하고 로맨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콘트라스트가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주얼리라는 것 또한 메탈로 만들지만 결국에는 또 로맨틱한 것이고 또 결국에는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의미가 파나시의 의미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주얼리의 의미랑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이름을 쓰게 됐죠. 제가 아까 대표님 명함을 보니까 파나시가 있고 피바이 파나시가 있는데요. 두 개가 다른 브랜드인가요? 네, 맞아요. 다른 브랜드고 제가 파나시 파인 주얼리를 시작한 후에 일을 해보니까 너무 재미는 있는데 파인 주얼리는 재료가 다 귀보석들이잖아요. 진짜 뭐 산호, 사파이어, 뭐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들이다 보니까 같은 보석이 똑같은 모양이 다시 공급을 받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제작하는 데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주얼리를 저는 주얼리를 여러 사람들이 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패션 주얼리 레이블을 하나 더 론칭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피바이 파나시고, 피바이 파나시는 조금 더 쉽게 주얼리를 낄 수 있고,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다 보니, 제가 피바이 파나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부터 이제 외국 트레이드 쇼에도 많이 나가고, 파리 쇼나 뭐 이런 곳으로 또 나가게 됐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차서영 대표님께서는 주얼리 디자이너로서 또 주얼리 디자인으로 문화 컨텐츠를 만드셔서 세계 시장에 도전하시는 건데요. 네, 맞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적이다라는 게 어떤 뭐 약간 너무 전통적인 것, 뭐 한복, 뭐 전통 장신구 이런 것들만 한국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서울의 것,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의 것,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라는 사람의 이야기 이런 것들 또한 다 정말 한국적인 거고, 동시대성을 띈다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뭐 한국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에 갇혀서 그런 것을 잃을 수가 있는데, 동시대성을 잃는 순간 정말 살아있지 못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석 얘기하다 보면은 연속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맞아요. 보석은 정말 뭐 영원하다 보니까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물려받은 보석을 가지고 와서 디자인을 다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디자인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늘 느끼는 게 너무 옛날 스타일로 안전하게 하시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예전 것을 지금 못 끼시는 디자인이다 보니 이번에 할 때는 정말 유행 타지 않게, 뭐 정말 안전하게, 질리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시대와 지금 이 트렌드와 지금의 뭐 유진 씨의 모습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주얼리를 하시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또 그 후대에 물려주었을 때, 만약에 주얼리를 물려주셨는데 이게 엄마가 물려준 건지 할머니가 물려준 건지 증조 할머니가 물려준 건지 알 수 없는 그냥 옛날 뭐 빅토리안 스타일의 주얼리다 라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동시대의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디자인이 조금씩 변화하고 또 진화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아마 그런 진화의 느낌을 가장 잘 갖기 위해서는 또 동료 디자이너 분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얼리 디자이너들끼리의 프로젝트 그룹 더 쇼케이스 랩이라는 그룹을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5명의 디자이너가 처음 시작을 해서 윤성원 디렉터라는 분이 이제 디렉팅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프로젝트로는 2014년에 국립발레단이랑 더 쇼케이스 랩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호두까기 인형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주제로 저희 5명의 디자이너가 5개의 호두까기 인형을 주얼리 오브제로서 만들어서 텐코르 소코모 서울에서 전시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종의 프로젝트 그룹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각자의 브랜드를 하다가 또 어떤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또 다시 뭉치고 이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어요. 아이돌 같은 거죠, 이거? 네, 아이돌 그룹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얼리계의 아이돌 그룹이네요. 네, 맞아요. 지금은 저희가 라움에서 윤성원 디렉터의 새 책 나만의 주얼리 쇼핑법이라는 책의 출간을 기념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책에서 소개되는 여러 가지 주얼리에 대한 챕터들이 있잖아요. 그 챕터들을 한 명의 디자이너들이 한 챕터씩을 가지고 자기의 색깔로 재해석해서 지금 전시 중에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오프닝 갔었는데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잠깐 얼굴 보고 잠깐 악수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때 정말 저희 때문에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가 마비됐었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었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콜렉션이 있는 거고요. 즉 아까 말씀하신 이제 콜렉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주얼리 라인을 콜렉션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제가 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영감을 받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주제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컬렉션,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오고,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차선영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주얼리 철학, 디자인 철학 같은 거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일단 주얼리는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얼리를 했을 때, 저희 주얼리를 했을 때 진짜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패션 주얼리 라인을 또한 진행하는 것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손쉽게 주얼리들을 착용하고 저희 주얼리들 즐겁게 착용하고 또 저희 패션 주얼리들을 보면 되게 펀하고 위트 있고 플레이풀하고 이런 디자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제가 이렇게 즐거운 주얼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런 요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화 같은 사랑 하고 싶은 우리 김유진 씨와도 함께 했는데요. 어떠세요, 정말로? 이런 동화 속에 실제로 살고 계신 분 만나니까. 저도 사실은 오페라 공연하면서 늘 공연 캐릭터가 저라고 생각하면서 공연을 하는데요. 정말 드라마처럼 살고 계신 대표님 만나 뵈니까 또 되게 새롭고, 다른 아티스트의 삶은 이렇구나. 오늘 또 배워가네요. 재밌었습니다. 아까 주얼리 디자인도 변화하고 진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그러면은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진화하고 싶으신가요? 네, 일단 그 부분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제가 만들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점점 지나면서 이 포커스가 저에게서 저의 주얼리를 하는 사람에게로 많이 옮겨가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 색깔을 담아내지만 정말 착용하는 사람이 자신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얼리를 저는 만들고 싶어요. 네, 정말 기대되는 세계적 디자이너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차서영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